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외국인이 2조 풀매수 들어갔습니다. 3년 안에 10배 급등이 기대되는 찐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정말 우상향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대박주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꼭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2만 1,700명이고요. 3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구독자 2만 명 이벤트 이번 주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과연 2만 명 구독자들한테 어떤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리는지 꼭 집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을 좀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들 보시고 딴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바닥에서 10배 오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정리해 드릴 텐데 그 이전에 증시가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증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 증시가 많이 불안합니다. 실제 미국 증시도 불안하고 국내 증시도 불안한데 왜 이렇게 불안하냐? 일단 첫 번째입니다. 미국이 테이퍼링의 가속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테이퍼링 가속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시중에 풀려 있는 유동성을 줄인다라는 거죠. 유동성을 줄이는 속도를 2배가량 빠르게 만들겠다라는 거고 그 이후에 금리 인상이 살짝 3번까지도 진행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미국의 테이퍼링이 가속화되고 금리 인상이 3번 연속 진행이 된다 한다면은 미국에 발을 걸치고 있는 신흥국들이 많이 힘들어지겠죠. 근데 신흥국들이 많이 힘들어지면은 결국 그 돌아서 영향은 미국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을 최근 터키가 가장 빠르게 받고 있고 신흥국들이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이 증시도 좀 흔들리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미국이 만약에 내년에 금리 인상 2번, 3번 진행한다고 한다면 1월에 대한민국의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이 또 이번에 진행했던 걸 넘어서 또 금리 인상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 보시면은 1월 금리 인상 가능성 점증 세 가지 이유는 뭐냐라고 나왔는데 일단 연말 굵직한 경제 이슈들을 소화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내년 1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조기 긴축 흐름, 아까 얘기한 테이퍼링 가속화, 높은 물가 상승률 전망,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의 달라진 내부 분위기 등 한은이 아마 내년 1월 때쯤 금리 인상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1분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더해 1분기 중 가장 빠른 1월이 예측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사실 쭉 보면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돌변을 해서 사실상 비둘기에서 매파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물가 상승률을 타파하기 위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는 이거를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상 금리 인상이라든가 테이퍼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기 금리 인상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미국의 금리 인상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를 절상시키고요. 주변 국가들의 외화 및 자본을 빨아들여 자본 유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달러가 이제 강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진다라는 거는 달러 대비해서 나와 있는 다른 이제 주변 신흥국들의 이 환율, 실질적인 이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이 돈이 떨어진다. 환율이 사실상 각 국가들마다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엔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은 미국은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국내 증시가 올라갈지 몰라도 다른 나라 주변에 있는 신흥국들은 증시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영향이 지금 어느 정도 리스크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각국의 중앙은행들에게도 가장 큰 골칫거리인 물가 상승률도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해보다는 다소 낮아지겠지만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하면서
내년에도 2% 수준의 물가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불안해지면은 임금과 물가의 상호작용을 통해 물가 상승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보험을 깐 거죠. 이게 금리 인상을 우리가 했지만 인플레이션이 계속 우상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솔직히 모르겠고 이런저런 이유가 작용하면 올라가지 않겠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깔아놓은 상태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금리 인상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미 매파적인 통화정책 방향 기조를 시사한 상황에서 금융통화 마지막 위원회가 2월인데 그 2월 달에 아마 조금 얘기할 수도 진행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대통령 선거가 3월이라서 사실상 2월은 조금 너무 이제 마지막이라 하더라도 부담이 되니까 1월에는 해야 그래야 이제 3월에 영향을 좀 안 끼치지 않을까. 괜히 2월에 했다가 시장 박살나면은 이제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거에 좀 엄청난 지대한 영향 끼칠 수 있기 때문에 2월은 좀 부담이 크고 1월쯤 금리 인상을 하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영향이 현재 이 국내 증시나 해외 증시에서는 이 테이퍼링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냐 한다면은 충분히 지금 최저점 구간에서 매수해 놓으면은 한 10배 이상 좀 기대가 될 수 있을 만한 물론 10배까지 가면 좋겠지만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100% 200%라도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다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종목 알려드리니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토스입니다. 이 토스는 제가 이 토스뱅크 출범할 때 정말 얘기를 많이 했었던 기업 중 하나입니다. 보시면 토스가 기업 가치가 벌써 16조를 돌파했다고 하면서 이슈가 나와줬고요. 일본 투자자 지분 매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분 매각 수준이 뭐 솔직히 말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수준이라 상관이 없어요. 쭉 보시면 핀테크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 리퍼블리카의 기존 주주들이 800억 원 규모의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다. 16조 중에 800억 정도야. 뭐 솔직히 좀 뭐 별거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 기업 가치는 현재 16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계에 따르면 비바 리퍼블리카의 기존 주주들이 80만 주의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운용사, 증권사 등 접촉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일단 PF 같은 경우에는 이 사모펀드 중에서도 이제 경영권을 위주로 조금 진행을 하는 운용사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토스뱅크를 더 키우기 위한 그런 이제 운용사들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바 리퍼블리카 전체 지분의 약 0.5%로 매도자는 지난해 투자에 참여한 영국 그레이하운드 캐피탈을 비롯한 해외 투자자 물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인 해외 투자자는 주당 10만 원 수준의 가격을 희망해 현재 비바 리퍼블리카 기업 가치 16조 원 가량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 미국 사모펀드, 알키온 캐피탈, 알토스 벤처스, 그레이하운드 등등등 투자를 받아서 그 당시에는 약 8조 정도로 판단이 됐는데 지금 2배로 올랐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비상장 주식 거래에서도 이제 비바 리퍼블리카의 몸값이 상승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가치가 올랐다라 보시면 됩니다. 5일 초에 4만 원 수준이던 기업이 현재 13만 원, 14만 원까지 거의 뭐 200% 넘게 오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평가된 기업 가치는 22조 원이다. 근데 이거 조금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라는 부분에서 한 17조 정도로 평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IPO는 언제 할까요? 했는데 IPO는 약 2년에서 5년은 걸리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에는 상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방금 전에 8조 규모로 판단됐었다고 했는데 그게 뭐 언제냐라고 할 수 있는데 3조 규모로 판단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이게 2년 전이야 3년 전이야 하겠지만 약 1년 전입니다. 약 1년 전에 2천억 신규 투자받은 토스가 기업 가치가 3조 원이었습니다. 현재 얼마? 17조 16조 원이죠. 근데 이게 5배가 뛴 거예요. 몇 년 만에? 1년 만에. 쭉 보시면 빅테크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 리퍼블리카 금융당국에 증권업 본인가를 신청을 했고 기존 투자자로부터 2천억이라는 넉넉한 실탄을 지원받은 만큼 매기 효과가 강력하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가 신청은 이제 3월 18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받은 지 약 6개월 만에 이뤄졌고 토스 준비 법인은 최대 주주 100% 지분을 보유한 비바 리퍼블릭하고 자본금 320억 원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업중 투자 중개업에 대한 예비 인가를 받았고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모바일 전문 증권사로 출범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넘쳐서서 뭐까지 했냐면 토스뱅크까지 넘어갔죠. 그래서 본인과 신청과 토스는 이날 2천억 원의 투자금을 추가로 유치를 하고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에스펙스, 세콰이어, 뭐 클라이너 퍼킨스, 알투스 벤처스 등등등 해서 돈을 투자를 많이 받았다라는 거고 이번 투자에 얼마 3조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이때도 정말 어마무시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인터넷 전문은행 증권업 이 기업이 어떻게 3조를 받았어? 라는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 3조를 인정받은 지 1년 만에 얼마? 바로 16조를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성장세죠. 그럼 이게 얼마나 더 성장할지는 아무도 예상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상장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상장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대표 같은 경우에도 "나는 아직 IPO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뭔 소리냐? IPO 안 합니다가 아니죠. 아직은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에 계획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의 계획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스뱅크 측은 정식 출범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막 영업을 시작해 아직 상장 계획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스뱅크는 공식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고 사전 신청 고객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전 신청자는 이 당시 이제 10월 5일이니까 9월 달부터 받아가지고 110만 명 정도고요. 순차적으로 이제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영업을 시작해서 구체적인 상장 계획은 없다. 그리고 은행업 본연에 집중하겠다. 어쨌든 상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토스뱅크가 고객의 선택을 받은 이후 고려해 볼 만하다라면서 IPO에 대한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스뱅크 자본금은 약 2,500억 원으로 2조 원대 자본금을 확충한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증자 계획은 향후 5년간 1조의 증가 계획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 뭐 아직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상장을 하는데 당장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쯤 상장이 될까라고 예측을 해보니까 약 2년에서 3년 안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 적어도 2023년에서 한 2024년 사이에 상장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 지금도 가치가 16조인데 23년, 24년이 되면은 30조가 될지 몇 조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리비안이 90조였습니다. 쿠팡이 얼마? 뭐 60조 수준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정말 16조, 20조라는 거는 이 미국에서 90조, 60조 달리는 거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 리퍼블리카 토스뱅크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킨 가운데 기업 IPO 상장 일정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 상장하니? 라고 하니 2년에서 3년 내에 IPO 관련 중장기적 로드맵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22년 중에는 관련 논의가 내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상장을 한다면 시가총액은 최소 수조 원에서 많게는 그 이상까지도 현재 17조 원이니까 그 이상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토스뱅크 출범 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르면 2023년 늦어도 5년까지는 상장을 한다라고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토스뱅크를 당장 1년 볼 게 아니라 이 토스뱅크에 관련된 관련주를 우리는 상장을 기대를 하면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다? 지분 투자한 기업 위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토스 관련주입니다. 가장 첫 번째입니다. 한국전자인증입니다. 한국전자인증이 토스 관련주의 대장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이월드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투자증권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세 종목 관심을 계속 두고 있어야 된다. 상장을 2022년이 아닙니다. 길게 보고 가는 거니까 길게 우상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길게 봐야 될 건 뭐냐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었던 야놀자입니다. 야놀자가 최근에도 이슈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 그래서 제가 관심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나온 이슈는 뭐 어마무시한 이슈는 아닙니다. 야놀자, KT의 AI 호텔을 합작을 했습니다. 이젠 대기업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편입되는 시대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호텔도 뭐예요? 진짜 호텔리어라든가 거기에 있는 뭐 벨보이라든가 다 없어요. 이제는 안에 있는 태블릿 PC를 통해서 AI로 다 작동을 하고 모든 거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 요새 조금 이제 유명한 호텔들은 다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예약부터 객실 서비스 제공 그리고 객실 관리까지 모든 걸 AI가 하는 호텔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AI 호텔인데 AI 호텔을 광주광역시에 처음으로 만들었으며 KT와 야놀자 그리고 통신장비업체 머큐리가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추정 기업가치 10조 원인 야놀자가 기업가치 8조 원인 KT에 비해 시장에서 더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라는 거죠. KT가 솔직히 말도 안 되는 부분이죠. 야놀자를 정말 앞선 말도 안 되는 기업이긴 한데 기업 가치로 보면은 거의 뭐 또이또이 아니면 야놀자가 좀 더 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지금 세대로 왔을 때는 그냥 오래되고 탄탄하다고 해서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KT는 AI 단말기인 기가지니를 호텔에 접목을 시켜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고요. 그래서 음성 한마디로 뭐 객실 조명, TV, 뭐 TV 꺼줘, 켜줘, 덥다, 뭐 온도 내려줘, 올려줘 조절 등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중국어와 일본어로도 가능하죠. 뭐 중국어, 일본어는 제가 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객실화 서비스를 음성 AI를 통해서 자동화하는 게 가진 것이 핵심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야놀자랑 손을 잡았습니다. KT는 확장성을 고민하다가 야놀자의 자회사인 야놀자 클라우드랑 이번에 손을 잡게 됐는데 아시겠지만 야놀자 클라우드가 대부분 AI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열심히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버 기반으로 호텔 객실 관리를 A부터 Z까지 해주는 곳인데 호텔은 자체 시스템 구축할 필요 없이 야놀자 시스템을 원격으로 가져다가 그냥 쓰면 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서버비라든가 그런 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놀자 거를 가져다 쓰면은 모든 이제 호텔들이 AI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놀자는 별도 객실 키가 없이 스마트폰만으로도 객실을 여닫을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상 이 부분은 조금 위험할 수 있죠. 당장에서는 보안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야놀자의 목표는 광고 맞춤형 기업 데이브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브를 약 1,000억 원 정도 주고 인수를 했는데 이제 언론사 등 미디어를 대상으로 트래픽을 빅데이터 분석한 후 광고주와 연결해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이제는 이제 그 사람의 패턴을 보고 이런 여행이 어떨까요? 뭐 이런 게 어떨까요? 저런 게 어떨까요?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뭐로? 이 야놀자 클라우드가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맞춤 여행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지금 야놀자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상황별로 광고 맞춤을 할 수가 있는데 뭐 30대 남성인데 자연을 좋아해. 그러면은 뭐 미국 서부의 그랜드 캐니언 뭐 이런 거 추천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모아서 정말 그 사람한테 맞는 거를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미래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야놀자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야놀자가 왜 상장을 생각했냐? 소프트뱅크로부터 약 2조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가 없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손정희가 이거 손절칠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무슨 얘기 나왔죠? 비전 펀드 야놀자의 추가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이사진도 파견이 됐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야놀자 투자 예산 및 기업 가치 추이로 보시면 투자가 이제 파트너스 인베스트먼트 100억, 800억, 400억, 그다음에 2,100억, 그리고 2조 이렇게 한 방에 돈이 들어왔었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 기업이 나와 있죠. 이렇게 기업이 나와 있긴 한데 뭐 좀 이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손정희가 일본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끄는 비전 펀드가 야놀자에 2천억 원의 규모의 추가 투자에 나섭니다. 2조를 넣고도 더 투자했다는 거죠. 그리고 야놀자 이사진도 파견하면서 해외 증시 상장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펀드 2가 지난 7월 이후 5개월 만에 야놀자에 대한 추가 투자에 나서고요. 야놀자 보유 지분을 늘리면서 확고한 이대 주주에 올라서 영향력을 해석한다. 야, 이제는 상장 준비해야 돼. 내가 이렇게 짜줄 테니까 이렇게만 해. 이렇게 해야 나 수익 실현 가능하거든. 야놀자 국내 상장하면 얼마? 국내 상장하면 2조 겨우 시가총액 될까 말까. 그러면은 소프트뱅크 손정이 원금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그럼 얘네 원금 찾으려면 해외 상장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더 넣어서라도 상장을 앞당기려는 거죠.
그래서 야놀자의 기업 가치는 5개월 전 비전 펀드 투자 때와 비슷한 6조 원 수준으로 평가가 됐고요. 지난 7월 야놀자의 신주 1조 원어치가 기존 재무적 투자자로 보유한 1조 원어치를 인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한 5조, 6조 정도, 많게는 10조까지도 평가가 되는 건데 사실상 4년 만에 10배 가까운 이익을 대부분의 투자자가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하나자산운용 그 전에 투자한 사람들은 더 많은 수익 실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소프트뱅크 그룹은 이번 추가 투자로 지분율을 높이면서 해외 증시 상장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다. 사실상 원래 해외 증시 상장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돈을 소프트뱅크가 돈 다 대주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돈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좀 확정적으로 투자를 더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는 야놀자를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어차피 확정된 미국 상장이라면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인터파크 인수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야놀자가 연내 인터파크 창업주 이기영 회장과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게 SPA가 주식 매매 계약입니다. 내년 봄께 인터파크의 여행 이커머스 사업 부분을 품에 안게 될 전망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매매 계약에 앞서서 정확히 거래 조건이 뭐 조율이 안 됐습니다. 조율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행 쇼핑 사업이 SPA 체결 후 곧장 야놀자 소속이 되는 건 아니고 매각 사업 부분을 별개 회사로 만든 뒤 야놀자가 신설법인 지분 70%를 취득키로 했고 매각 예정 사업 외에 그룹 지주 업무를 맡고 있어 여행 이커머스 부분을 물적 분할한 뒤 이를 야놀자에 넘겨야 된다라는 되게 어렵지만 말 그대로 분할해서 넘긴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빼서 넘긴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인터파크가 신설법인을 만들어 야놀자에 넘기려면 임시주총을 열어 물적 분할 안건을 처리하는 정지 작업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인터파크가 이걸 빼서 팔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가가 빠지겠죠. 그래서 야놀자한테는 이득이지만 인터파크한테는 조금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지 않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조만간 인터파크 인수합병을 하고요. 규모를 키워서 해외 증시 상장에 좀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일까요? 이미 장외에서 235%, 최근에 장외에서 나온 상승률 중 가장 크게 나온 상승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뭐 잘 안 보이지만 야놀자, 비바 리퍼블리카, 빗썸 코리아, 두나무, 티몬, K뱅크 이렇게 있는데 어, 모바일 서비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연간 수익률입니다. 해외 이제 비상장까지 포함이고요. 야놀자가 235%, 비바 리퍼블리카가 211%, 빗썸 코리아가 88%, 두나무가 2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조금 급등이 나와줬는데 쭉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주가가 좀 많이 뛰었습니다. 그중에 야놀자가 여행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호캉스, 호텔 바캉스로 바뀌면서 호텔 관련된 수혜주인 야놀자가 좀 기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야놀자 클라우드에 무게를 두고 단순 숙박이나 여가 앱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됐다라 보시면 됩니다. 쭉 넘어가 보면은 이제 아프리카 1위 호텔 디지털 마케팅 기업 호텔 온라인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지금 글로벌로 나아가고 있는 게 야놀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KT랑 호텔 보면 아시겠지만 외국말도 알아듣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야놀자 클라우드가 외국말까지도 AI로 분석해서 진행하고 있구나. 그래서 시간 내에서도 약 230% 이상 급등이 나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는 지금 야놀자 같은 경우에도 손절 칠 수 있지 않을까? 과연 손정희가 소프트뱅크가 라고 했지만 아니나 이거를 정말 부정하듯이 2천억을 더 투자하고 이사진까지 파견해서 어떻게든 미국에 상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배수진을 치고 이제는 전진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놀자가 2022년 아니면 2023년에 상장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1년이나 1년 조금 넘게 길게 보고 대응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관련주 다 나왔습니다. 아주 아이비 투자 아까 투자를 했다가 얘기했는데 대장은 뭐냐면 대장은 SBI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분을 투자한 기업들 하나 자산운용 있었죠. 하나투자증권 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토스뱅크 그다음에 야놀자 우리가 정말 길게 우상향 볼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뭐 이렇게 길게 보고 충분히 우상향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정말 그런 종목들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저는요 이뿐만 아니라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도 좀 무료로 매일 나눠줬으면 좋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급등이 예상되는
장 전에 시황이라든가 뉴스라든가 아니면은 사실상 뭐 모든 이슈들 정리해서 무료로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충분히 뭐 매매를 할 때 도움되는 테마주라든가 아니면 급등 매매법이라든가 아니면 강의라든가 이것들 무료로 좀 나눠줄 수 없나요? 라고 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각 스마트폰 안에 나는 아이폰을 씁니다 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무료로 가능하고요. 나는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신 다음에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어플을 설치하고 나면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이제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알려드리고 극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그리고 극비 자료가 테마주랑 그다음에 강의 자료를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와서 무료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추천주 보시면은 12월 21일 추천주를 제가 미리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봐도 이제 21일 날 뭐가 급등이 예상되는지 알 수 있다. 무료니까요.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뭐 아톤 오늘 주가 7% 가량 뭐 6%에서 7% 가량 상승세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전 종목들을 다 하나하나 보자면은 17일 추천주입니다. DI고요. 얘도 6%에서 뭐 그 이상권 수익 실현 가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전 16일 추천주는 CTK입니다. 얘는 뭐 2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 이제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그게 22일 추천주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11월 같은 경우에도 승률 70%로 뭐 23%, 15%, 31%, 19% 등 뭐 나쁘지 않은 수익들 가졌으니까 저 21일 추천주도 관심 있게 봐주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옆에 급비 분석 같은 경우는 시황입니다. 11월 20일 장 시작하기 전에 이슈와 해외 증시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전부 정리해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오늘 뭐가 급등할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장전 시황 꼭 집중하셔라 말씀드리고요. 급비 자료 같은 경우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테마주 그리고 기술적 분석 저희가 매일매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토스 관련주는 이렇게 있어서 이런 이슈가 있고 관련주가 뭐 이렇게 있다 해서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만 봐도 오늘 왜 급등했는지 어떤 테마적 강세인지 다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 7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 저희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든가 기본적 분석도 무료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다 무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100% 무료니까요. 꼭꼭꼭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드리고 딴 것도 안 바랍니다.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저희 유튜브 구독자 3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2만 명 구독자 이벤트 이번 주에 진행할 거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딴 거 안 바라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꼭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